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강사 김덕관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 3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4탄째인데요. 여러분들 역시 시험에 떨어지는 방법 잘 들어주셨다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 뭐였죠? 인간적인 수험생활 포기해 주셔야 돼요. 합격에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합격만을 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 없이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불안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 불안감을 여러분들의 공부에 아군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약속했어요? 불안할수록 더 많이 공부한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이 뜨기 전까지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더 많이 공부하고 계셨죠.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남들만큼 공부한다. 남들만큼 공부한다. 자, 점점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단적인 측면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기까지는 수험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입니다. 얘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불안하다가 불안이라고 쓸 뻔했네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 2, 3탄은 공무원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명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점점 공무원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무원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남들만큼 공부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그 다른 수험생들만큼 같이 딱 그만큼 공부하면 같이 손잡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적인 사람은 이래요. 남들만큼 공부하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우리 언제 막 불안해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내가 다를 때 오늘 신나게 이제 열심히 파란 옷을 입고 막 나왔어요. 파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다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한일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란 옷을 입고 나왔다가 굉장히 뭔가 이상하죠? 다시 들어와서 빨간 옷을 입고 나와야 되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좀 불안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보다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남들 하는 거는 해요. 남들 하는 건 해요. 남들 하는 만큼도 안 하면은 그냥 이제 접으셔야 되겠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요. 이제 평범한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을 하지 않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남들 하는 만큼 공부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어떻게 된다? 손잡고 같이 떨어진다. 손잡고 같이 떨어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한번 볼까요? 100명 중에 2명이 합격합니다. 원래는 뭐 100명 중에 2~3명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새는 경쟁률이 올라갔죠. 공무원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에요. 특히 이제 사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아진 데 비해서 공무원도 혜택은 조금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 옛날에 비해서 혜택은 줄었지만 사기업에 비해서 엄청 좋은 직업이 됐어요. 안정적이고 노후 걱정 없고. 그래서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뽑는다고 하고. 그래서 100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말은 뭐겠어요? 100명 중에 98명은 장수하거나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은 2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98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당연히 98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남들만큼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섭죠?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한 학생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같이 시작했던 학생들도 그랬고요. 주변 수험생들도 그랬고요. 제 후배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신은 적당히 해도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자, 산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만큼 적당히 해도 나는 합격할 것이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폭망하고
아, 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미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뭐 괜찮아요. 이미 깨달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직 깨닫지 못한 자신은 적당히 해도 남들만큼 해도 합격할 것이라는 망상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오타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제발, 제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강사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강사님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하는 게 너무 심해요. 처음부터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운이 좀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행정고시를 1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11년째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막 지금은 괜찮으신데 뭐 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도 오고 막 그래고 수술해야 되느니 중내산에 막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뭐 7급 공무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최종 합격도 못했고 7급 공무원이 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행시를 준비하면 아예 하질 말든가 행시를 준비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간중간에는 좀 슬럼프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습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격에 방점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적당히 시작할 때 특히 적당히 하게 됩니다. 적당히.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적당히 하게 돼요. 그걸 이제 경로우전성을 깨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치열하고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남들 공부할 때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합격하려면 남들이 안 할 때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명절, 빨간 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일주일에 쉬는 날은 정해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렵죠. 어렵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공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만 인강 듣고 하는 거 뭐 그렇게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정말 독하신 분들이죠. 또 그분들은 이미 남들이 얼만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상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하게 되면 진짜 적당히 하게 되는 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항상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남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 공간에 가서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 찍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독서실에 등록을 했다. 공무원 수험생들이 많이 오는 뭐 관리형 독서실이다. 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고 이제 수다 떨고 이제 커피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일찍 퇴근하고 늦게 오고 하는데 어떤 한 명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나가고 밥 딱 30분 먹고 바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저 사람은 자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뭐 기계 같아.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쟁자예요. 그 사람 하나 찍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공무원 시험 경쟁률 뭐 예를 들어 지금 좀 단순화시키면 뭐 직렬마다 엄청 다양하지만 50대 1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사실 뭐 10대 1이에요. 10대 1. 40은 뭐 하느냐? 사실 뭐 남들만큼 하거나 그보다는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하면은 적어도 여기엔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인 경쟁자예요. 우리 일단 90%는 제끼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착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10도 아니겠죠. 5겠죠. 5. 이래야 좀 맞죠. 산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5에 드는 거죠. 이제 90%는 제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쉴 때도 공부하세요.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자, 일단 최고 열심히 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서 90%를 제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낍니다.
지금 정말 치열한 시험이에요. 그 사람을 제껴야 돼요. 요 5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5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 열심히 하는 공간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 찍고요. 일주일만 공부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저 사람이다. 찍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못 따라하면 합격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따라합니다. 공부 구체적인 방법 말고 시간 지키는 거, 졸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적응이 되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면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쉴 때도 합니다. 안 나올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낍니다. 그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분들만 합격을 합니다. 이런 만큼 이제 치열한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누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있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없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이런 대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합격하는 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수험 생활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합격할 만큼 하셔야 되겠고요. 남들만큼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같이 떨어져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이만큼 높은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꼭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5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